안녕하세요. 백세 특강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건강한 삶과 행복한 삶을 살기를 추구합니다. 그러려면 비법을 잘 알고 있어야 될 텐데요. 그래서 오늘 특별한 분을 모시고 건강한 삶과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100년 건강의 비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암 권위자이신 이분을 지금 바로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세계적인 암 권위자이자 미국 최고의 의사에 무려 11번이나 선정된 김의신 박사. 세계 최고 수준의 암 전문 병원인 미국 MD 앤더슨 암센터에서 전문의로 근무했으며 현재 캘리포니아 대학교 어바인 의대 교수이자 서울대학교 초청 교수로 후학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의 의사 김의신 박사가 전하는 특별한 건강 메시지 100년 건강의 비밀 영혼육. 백세 특강과 함께 100년 건강의 비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세 특강 양수진입니다. 오늘은 100년 건강의 비밀 영혼육이라는 주제로 귀한 분 모시고 아주 알찬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저희와 함께 하실 귀한 초대 손님을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어바인 의대 교수이자 서울대학교 초청 교수이시고 또 세계적인 암 권위자이신 김의신 박사님을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과 함께할 이 시간이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요즘 100세 시대라고도 이야기하고요. 120세 시대까지도 거뜬히 살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 많은데요. 이왕이면은 무병장수하면서 아프지 않게 오래 사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오늘은 이 100세 시대를 누리기 위해 어떤 건강의 비밀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년 건강의 비밀 첫 번째로 오늘은 암보다도 더 무서운 혈관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박사님, 심혈관이 건강하지 못할 경우에는 어떤 질환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심혈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우리가 건강하면은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 영혼적인 것, 또 사회적인 건강이라는 것을 합해서 요사이 얘기하는데 우리 몸이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 또 이런 정신 또 정신과 느낌을 합해서 마음 요렇게 여러 가지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작동을 해야만이 우리가 건강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혈관병은 서양에서 특히 미국에서는 가장 흔하고 또 사망의 제1 원인입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두 번째로 지금 암 다음 두 번째로 사망 원인인데 결국 우리 몸이 40대부터는 이제 그야말로 쇠퇴하게끔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습니다. 40대부터는 점점 모든 세포가 퇴화되는 것이 증식되는 것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효소, 호르몬 이런 것들이 점점 적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혈관의 그 벽의 탄력성 이런 것은 40대부터 점점 굳어지게 칼슘이라는 이제 석회 성분이 침착을 하고 또 이게 딱딱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지방제 이런 것이 혈관으로 통해서 지나갈 때 걸려가지고 집착이 되고 그래서 이제 혈관병이 늙어가면서부터 점점 많아지게 돼 있습니다. 또 특히 그 이제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 만성 염증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그런 염증들이 이제 이 혈관을 손상시키고 또 이제 이 스트레스가 우리 몸에서 지나치게 생기면은 활성산소란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 활성산소가 우리 세포 안에 있는 그 유전자 물질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여러 병이 복합적으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혈관병은 늙어가면서 뭐 누구나 정도의 차이지만 누구나 생길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40대부터 혈관의 기능이 약화되면서 여러 가지의 이제 질환들이 발생하는데 또 대표적인 우리 심혈관 질환을 살펴보면요. 고지혈, 고혈압 이런 것들을 또 꼽아볼 수가 있을 거예요. 대한민국 중장년층에서 많은 분들이 앓고 있는 질환이기도 한데 이런 질병이 탄수화물 중독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정말 네. 탄수화물 중독이 원인이 될 수도 있을까요? 그게 뭐 반드시 그걸로만 생기는 건 아니지만은 이제 우리가 의학적으로는 대사증후군이다 해서 그런 이제 당뇨, 고혈압, 고질 병 이제 고질혈 뭐 이런 것을 합해서 이게 대사작용으로 생긴 이제 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역시 이제 그 단백질을 섭취하지 않고 오히려 당분 특히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흰 쌀밥 또 흰 밀가루 이건 이제 완전히 설탕인데 이것을 분해시키려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췌장에서 충분히 나와야 되는데 이게 40대부터 점점 적게 나오니까 젊어서 먹던 만큼 40 이후에 똑같이 흰 쌀밥 흰 밀가루를 먹으면은 거의 뭐 틀림없이 당뇨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제 스트레스 다른 것과 종합적으로 합해서 이 모든 것을 대사증후군이다. 특히 이제 그 고혈압 이것은 또 많은 경우에 이제 유전적인 자기 부모부터 물려받은 어떤 이제 유전적인 문제로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군요. 식습관이 문제이기도 하고 또 유전적인 영향이 있기도 한 고혈압, 고지혈, 고혈당 이런 질병들을 쓰리고라고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럼 이 쓰리고 질환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대개 그 유전적인 원인은 대개 모든 병에서 한 15% 내지 20% 그야말로 자기 부모 조상을 잘못 만나가지고 그 나쁜 유전자를 물려받은 경우고 나머지 한 85% 내지 80%는 결국 생활 습관 또 이제 여러 가지 환경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몸에 안 좋은 독성이 있는 물질 이런 걸로 해서 이제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담배인데 이 담배는 니코틴이라는 성분 안에 발암 물질이 50개 이상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니코틴이 또 우리 몸 안에 유전자를 손상시켜 가지고 모든 병, 특히 혈관병에 아주 담배가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담배는 뭐 당연히 피워서는 안 되고 또 이제 담배가 다른 사람에게 그러니까 담배를 안 피는 사람도 옆에 피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같이 들어 마시면은 공기에 숨을 쉬는 한 들어 마시면은 결국 피인 사람하고 똑같이 그 몸에 여러 가지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담배 피운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죽인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피하고 또 이제 가장 우리 몸에 중요한 것은 우리 몸 안에는 묘하게 하나님께서 좋은 물질과 나쁜 물질, 유전자도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동시에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것들이 서로 견제하는 하나의 균형, 영어로는 이제 호메오스테이시스라고 하는데 이것이 유지돼야 되는데 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균형이 깨지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해소하느냐 하는 건 사람마다 다른데 우리 이제 특히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다 하나님께 맡긴다 생각하면은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그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목사님이나 성경에서 배운 것을 실제 생활에서 이렇게 자꾸 생각하고 실행하도록 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나이가 들수록 또 심장 질환 관련된 위험성이 더욱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꼭 그 이유가 있다면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그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나이가 들수록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그 혈관벽이 이렇게 뭐랄까 두꺼워지기도 하고 탄력성이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 벽이 이렇게 그야말로 탄력성이 있을 때는 어떤 막히는 어떤 그 혈전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도 금방 늘었다 줄었다 하기 때문에 이게 통과가 쉬운데 이 딱딱하면은 모든 것이 걸리기 쉬우니까. 그리고 이제 그 벽에 자꾸 그 칼슘이라든지 또 이제 염증으로 생기는 거, 근데 이런 거, 그 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활성산소 때문에 이게 자꾸 계속 그 세포가 손상을 받으니까 이런 것들이 나이가 들수록 많아지니까 전부 그런 걸로 해서 혈관병이 더 많이 생기기도 하고 더 나빠져 가지고 그걸로 해서 주로 이제 혈전, 그러니까 피 덩어리가 조그마한 혈관에서부터 막히기 시작해 가지고 어떤 장기, 뇌몬, 뇌, 심장 이거에 이제 산소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기능 장애가 오기 마련입니다. 요즘 뭐 카페인 섭취도 많이 하고 수면도 부족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하다 보면은 부정맥 발생하는 그 비율도 되게 흔하다고 들었는데 그렇죠.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원인이 돼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심근경색, 심장마비 뭐 이런 심장 질환들까지 연결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런 것들을 미리 좀 예방하려면 전조 증상 같은 거를 알고 이게 전조 증상 아닌가? 내가 그럼 잘 체크를 해봐야겠네. 이렇게 인지를 하셔야 될 텐데 심혈관 질환과 관련해서 전조 증상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심장은 이렇게 조그마한 주머니인데 이게 앞에 이제 혈관이 있고 뒤에 있고 밑에 이 세 가닥 이게 이제 작은 혈관이 있는데 주로 이제 앞에 막히는 것이 제일로 이제 흔한데 이게 막히면은 주로 이제 왼쪽 가슴이 아프다든지 또 그 이제 감각이 이상해 가지고 또 그게 왼쪽 팔로 이렇게 전이 되는 것처럼 느끼는 게 흔합니다. 저리다든지 이런 것이 왼팔로. 그 이제 심장 앞에 있는 혈관이 되게 막힌다든지 좁아진다든지 했을 때. 그다음에 심장 뒤에 혈관이 막히면은 등이 아프게 돼서 등이. 그래서 등이 아프면은 흔히 뭐 뼈, 이 디스크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이 심장도 이 뒤에 있는 혈관이 막히면 등이 아프다는 것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또 밑에가 밑에 있는 혈관이 막히면은 위장병처럼 위가 불편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흔히 이 배가 아프면은 뭘 잘못 먹었나 뭐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이 심장도 나이 든 사람에게서는 반드시 혈관병, 특히 심장병으로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이제 일반적이고 전체적으로는 뭔가 환자는 불편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숨쉬기도 약간 불편하고 이렇게 기운이 떨어지고 이런 것이 일반적인 증세입니다. 손이 저릴 수도 있고 등이 아플 수도 있고 위장 관련된 장애가 발생했을 때도 심혈관 관련된 질환일 수 있으니 꼭 잘 살펴보고 체크하셔라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요 또 당뇨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이 심장 관련된 질환의 위험이 되게 높다고 하던데 당뇨병과 심혈관 질환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 건가요? 네, 이제 우리 몸은 뭐든지 적당히 있어야지 건강하지 너무 없어도 안 되고 너무 많아도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당이 없어도 문제지만은 당이 너무 많으면은
여러 기관에 이 당이란 게 중요한 그 에너지의 소스인데 이게 너무 많으면은 이제 기관의 그 기능을 망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특히 혈관 기능도 그 당이 높으면은 이제 그 혈전 전 단계의 여러 가지 이제 기능인데 그런 것들에 작용을 해가지고 이게 혈전도 더 생기고 또 이제 인슐린이 이게 적당히 나와야 이 당을 분해하는데 그 자꾸 당이 많으면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게 만들어 놔요. 근데 인슐린도 여러 기관에 작용하는데 특히 혈관이 기능을 제대로 하는데 이제 중요하고. 그럼 이렇게 우리가 전조 증상도 잘 느끼고 관리도 잘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이런 질환들이 발병을 했다면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좁아지는 협심증이나 또는 이렇게 심장으로 가는 그 길이 아예 막혀버리는 심근경색일 때는 어떠한 수술이나 시술 같은 조치를 받아야 될 텐데요. 혹시 이런 스텐트 시술이나 벌룬 시술들을 많이 하시는데 시술 후에 재발하지 않게 또는 조금 더 건강해지기 위해 관리를 하셔야 된다면 어떤 방법들이 좀 도움이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제가 얘기지만은 이런 만성병들의 이제 근본 원인을 잘 모르니까 일단 그 병을 가진 사람들은 평생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그 병에 알맞은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을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암도 한 5년 지나면 다 낫은 줄 알고 그저 옛날 그 나쁜 습관 담배를 중단했는데 다시 피는 사람 마치 그런 것처럼 이 혈관병이 있는 사람이 치료해서 이제 스텐트 같은 거 집어넣고 해서 한 2년 지나서 거의 낫은 것처럼 해가지고 또 엄청난 스트레스 속에서 일을 하든지 이렇게 하면은 항상 재발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사이는 그 스텐트라는 걸 집어넣어서 막힌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피를 잘 통과시키는데 그게 이물질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런 거 집어넣으면 그냥 1년, 2년 안에 또 막히고 또 막히고 그래서 계속 새로 갈아 껴야 되고 이제 이랬는데 요새는 이제 그 스텐트에다가 여러 가지 물질을 첨가해가지고 훨씬 덜 막히고 그래도 전혀 안 막히는 게 아닙니다. 뭐 한 5년 있으면 갈아 끼어야 될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어쨌든 환자는 건강 식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혈관병이 생기는 여러 가지 원인들 중에 이렇게 담배 피지 말라, 과음하지 말라, 또 뭐 기름기 있는 거 먹지 말라, 그런 걸 철저히 지키고 또 이제 그 운동이 아주 그냥 절제적으로 필수. 그러니까 이제 걷기 운동을 하루에 1시간, 약간 땀이 날 정도로 근육 운동을 30분 이렇게 하면은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조금 빠른 속도로 걷고 기름진 음식을 최소화하고 또 금연하시고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시술 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이다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심혈관 질환 예방하기 위해서는요. 그럼 어떤 검사들을 좀 받으면 좋을까요? 네, 보통 이제 심전도라는 걸 이제 가면은 이제 뭐 그게 제일로 싸고 금방 할 수 있고 그래서 심장 기능을 보고 그다음에 이제 요사이는 초음파 사진이 아주 좋으니까 그 초음파 사진을 통해서 심장 기능을 보고 그다음에 이제 CT라는 거에다가 CT 엔지오라고 해가지고 혈관을 상세히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사진을 요새 아주 잘 찍습니다. 또 이제 MRI는 조영제를 안 넣고도 그 심장 전체 또 심장에 있는 혈관 이제 이런 걸 하고 또 이제 해각과에서는 심장 조직에 그 혈류가 얼마큼 잘
퍼져 들어간지 이렇게 찍는 상세한 사진이 있습니다. 이걸 트레드밀이라는 기계에 스트레스를 줘가지고 하면은 굉장히 아주 초기에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걷지 못하는 사람은 아데노신이라는 약을 줘가지고 심장을 뛰게 해가지고 그걸 이제 또 사진을 찍어서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심장병에 가족력이 있다든지 아니면 이미 진단한 사람들은 그 심장 전문 의사, 심장 내과 의사의 그 이제 조언을 들어서 그대로 따라서 하면은 뭐 요사이는 아주 그 좋은 테크닉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진단도 쉽게 하고 또 약도 굉장히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끝으로 박사님, 보고 계신 우리 백세 특강 시청자 여러분들, 땀이 날 정도로 좀 빠르게 걷는 게 도움이 되는 운동이다라고 아까 추천을 해주셨는데 이것 말고 또 할 수 있는 좋은 운동법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그 운동이야 자기 이제 나이가 든 사람은 전신 운동, 수영을 할 수 있으면 좋죠. 수영. 미국에서는 골프 같은 것이 전신 운동으로서 혼자 할 수 있지만 한국에서는 그건 하기 힘들고 이제 뭐 자기가 할 수 있는 우리 때는 어려서 그냥 줄넘기 같은 거, 뭐 이런 거 간단한 뭐 여러 사람들이 같이 할 수 있으면은 이렇게 뭐 탁구, 배구, 축구 이런 것이 다 좋죠. 그러나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제한돼 있죠. 그래도 우리 때는 어려서 줄넘기를 많이 했는데 그것도 굉장히 전신 운동이고 이렇게 꾸준히 하면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100년 건강을 위해서 먼저 관리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심혈관 건강이라는 거 새롭게 또 알게 됐습니다. 오늘 알찬 내용으로 이 시간 꾸며주신 김의신 박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